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관상학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관상학 공부는 배신자의 관상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배신자의 관상은 반고래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긴 게 배신자의 관상, 반고래상인지 한번 지금부터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사진은 3장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배신자의 관상은 제가 유튜브에 이미 올린 것도 있습니다. 참고로 믿으면 안 되는 관상, 배신하는 관상을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5가지를 지금 예로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보면 눈동자가 솟은데다 눈 모양이 완전히 둥근 일명 도토리 눈을 한 사람, 이런 사람이 배신자의 관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도토리입니다. 사람의 눈은 해와 달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가늘고 길어야지 좋습니다. 이것은 바다, 물결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은 가늘고 긴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빛이 나야 되고, 해가 빛이 나죠. 그래서 안광에 빛이 나야지 좋은 그런 눈관상입니다. 너무 빛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 이건 역시 좋은 안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은은하게 빛이 나야 됩니다. 해와 달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낮에 해가 빛이 많이 나죠. 밝게 납니다. 그리고 달은 은은하게 납니다. 그래서 눈은 빛이 나되 은은하게 빛이 나는 게 그게 좋은 눈입니다. 모양은 가늘고 긴 게, 이 파장이 긴 게 좋은 눈입니다. 이게 좋은 눈인데 일명 도토리 눈, 둥글죠? 도토리 눈 이렇게. 이런 눈이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배신자의 관상 반고래상은 남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대개 이렇게 눈이 둥글죠. 그리고 요즘 성형을 많이 해서 사방트임을 해가지고 눈을 굉장히 둥글면서 크게 이렇게 만들죠. 이 도토리 눈을 하고 있는 사람은 결코 좋은 관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콧뿌리가 낮아서 있고, 콧뿌리라는 것은 산근을 얘기하는 것이죠. 산근입니다. 눈과 눈 사이에 코가 있죠. 여기를 산근이라고 합니다. 산의 뿌리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콧뿌리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기가 낮으면 결코 좋은 관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코는 산에 비유합니다. 산은 좀 높아야지 그래도 우리가 산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낮은 산은 그렇게 좋은 산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치로 이 산의 뿌리가 좀 높게 솟아 있어야지 좋은 것입니다. 콧뿌리가 낮고 눈꺼풀에 각이 생겨, 이 눈이 여기 있으면 눈꺼풀에 각이 생겨 눈 모양이 삼각형인 눈. 눈은 이렇게 둥글어야 되는데 여기가 각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눈은 제가 물결 모양이 좋은 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눈, 여기에 각이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각이. 이런 눈을 보면 눈에 각이 생기고 안광이 굉장히 매섭고 사납죠. 그래서 이런 눈이 반고래상인 것입니다. 결코 좋은 눈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눈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관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역시 반고래상에 이
눈 모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배간. 사배간이란 것은 눈에 전부 흰자가 가득 보인다는 것이죠. 눈이 있으면 사배간은 눈동자가 있으면 네 군데가 다 흰자로 보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눈은 결코 좋은 눈이 아니죠. 그리고 이 사배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사배간을 갖고 있는 사람도 반고릿 상, 배신하는 그런 관상입니다. 그리고 뱀눈. 이 사람이 뱀눈입니다. 이게 이런 눈이. 뱀은 표정이 없습니다. 눈 역시 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섬찟하고 좀 사납습니다. 이런 눈을 뱀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뱀눈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역시 반고의 상입니다. 배신자의 관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섯 번째, 낭고의 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삼국지 조조가 사마이는 조조의 책사입니다. 사마이를 보고 낭고의 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낭고란 뜻은 이리 낭자에 돌아볼 곳. 그러니까 이리는 늑대입니다. 늑대가 뒤를 이렇게 돌아보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이렇게 돌아보이죠? 몸은 가만히 있는데 고개만 이렇게 돌아가는 거. 조조는 사마이가 이리저리 살피는 상이라고 하였다. 이리저리 이렇게 살피는 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몸은 가만히 있어도 목이 길고 유연해 뒤를 살필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치 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경계심이 많고 반역의 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턱이 많이 발달되어 있죠. 사람을 뒤에서 봤을 때 이 턱뼈가 보이게 되면 역시 반고래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신자의 관상, 반고래상은 좀 넓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하고 1대1 관계에서 배신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여러 사람한테 배신하는 그런 경우, 이런 것도 반고래상이니 의미를 나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넓게 생각하는 게 이 반고래상을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반고래상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역시 본인이 수양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특히 이런 사배감, 뱀눈 같은 경우, 이런 분들은 자기가 부단히 수양에 힘써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그 화가 반드시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관상이란 것은, 특히 또 사람이란 것은 변화무쌍한 존재입니다. 변화무쌍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살피는 것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치를 잘 탐구하고 살피게 되면 사람을 보는 눈이 열릴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배신자의 관상, 반고래상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람이 이렇게 배신을 하는 경우, 반고래인 경우는 가장 주가 되는 것이 바로 욕심이죠. 이 욕심 때문에 배신을 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망을 주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본인이 수양에 많이 힘써야 됩니다. 이렇게 힘쓰다 보면 화가 좋은 것으로 바뀌어서
자기한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부단한 노력입니다. 한 번, 두 번 했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부단한 노력을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